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현장 실습의 과정 중에서 기간의 선택과 실습의 실행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습 과정은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를 한 후에 실행을 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현장 실습 기간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현업이나 창업에서 어느 분야를 지원 또는 창업을 할 것인지부터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기간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주거지와 근접성이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향후 노인 관련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노인 관련 기관인 요양원이나 노인복지기관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것이 현업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는 것이 출퇴근을 하는 데에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끝나고 나서도 실습 기간 동안에 기관과의 관계가 좋았고 상호간에 차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관계 유지를 정식으로 원한다면 처음 문제도 해결을 하고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의 선택은 해당 법령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기관 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및 실습 지도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실습기관은 실습생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실습기관의 선정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현장 실습 선정기관 현황 엑셀 파일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선정을 하면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선정을 받은 실습기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등록이 되지 않은 실습 지도자가 실습을 진행할 경우에는 현장 실습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도 자격증이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실습 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 직원이어야 합니다. 상근 직원이라 하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침상 상근은 계약관계에 의한 상시적 근로자의 의미로 소속된 기관에서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면서 그 근로 행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실습 기관의 인정은 실습 지도자 본인의 근무 시간 내에 실습생을 지도한 경우에만 실습 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 지도자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 가능 인원은 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실습생의 수는 5명까지입니다. 그리고 실습 시간은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습 이수 시간 중에는 반드시 휴게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게 시간은 반드시 실습 일정 중간에 넣어야 하며 시작과 끝에 넣는 것, 즉 휴식 시간을 한 번에 몰아서 휴식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실습을 한다면 50분 실습 시간에 10분 휴게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은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평일 실습, 주말 실습, 주간 실습 등 구분 없이 모든 동일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 한 건으로 간주가 되며 같은 기간 내에 5명을 초과하여 지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직장 이꼴 동일 기간, 즉 동일 기간 내에서 진행하는 실습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까지 인정이 되며 전체 160시간을 동일한 실습 기간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실습비는 기간마다 다르며 통상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식은 본인이 자력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노인요양원에서 실습을 하였는데 1일 8시간씩 실행을 하였고 중식은 요양원 구내식당에서 한 끼에 5,000원씩 지불을 하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습 세미나도 반드시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매주 1회에 2시간 이상씩 총 3회 연속으로 매주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실습 과정들을 모두 결손 없이 결말을 잘 하여야 합니다. 실습은 반드시 학교나 교육원의 실습 승인 완료를 받은 후에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승인 이전에 진행을 하였다면 무효 처리가 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습을 완료하였다면 실습 서류를 모두 완비하여 서류 마감 시간 전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 서류의 서식은 반드시 본교나 본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실습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는 것과 사본을 제출하여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세 종류입니다. 첫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 확인서는 반드시 두 부를 기관에서 발급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두 부 중에서 한 부는 교육기관에서 실습 담당 교수의 직인을 받아 자격증 발급 신청 시에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근부와 실습평가서입니다. 출근부는 반드시 실습일지에 실습이행 일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습평가서는 실습기관에서 밀봉을 해둬주면 밀봉 상태로 실습기관에서 별도로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거나 관인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관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관한 제출 서류는 실습보고서, 기간분석보고서, 종결평가서, 실습일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간평가서를 요구하는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위에 모든 서류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많은 것이 현장 실습일지입니다. 현장 실습일지는 실습을 이행한 일자 전부를 실습 당일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조작이나 출근부와 실습일지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실습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작성한 일지는 반드시 이 길에 실습 지도자에게 검토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습 지도자의 재량에 맡겨야 합니다. 원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 심사 시에 원본을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원본은 실습생 본인이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일지에는 매일 활동사진을 한 장 이상 첨부를 해야 합니다. 현장 실습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실습 이수 중에 실습 지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적 기준에 맞는 실습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 기간에는 실습 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동일한 기관에서 모든 실습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 지도자와 실습 지도 교수는 절대로 동일할 수 없습니다. 막상 현장 실습에 임해보면 공부를 한 것처럼 화이트 칼라와 같은 이미지는 사실상 희망사항이 됩니다. 저도 실습을 하기 전에 많은 실습생들의 실습 후기를 보면서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갔는데도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현장 실습에 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서 오직 기관의 관례대로 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장 실습에 관한 교육기관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기관들입니다. 저는 개인이 오직 영리를 목적으로만 설립된 요양원에서 실습을 하였는데 요양보호사들의 관리 지침이나 행정 절차, 프로그램 개발 등 교과서에서 배운 실제 사회복지사의 업무에 관한 것들은 실습 내용이나 실습 지도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습기간 내내 요양보호사들과 같은 업무를 나누어 하였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돈을 지불하고도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하였다는 기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현장 실습을 하기 전에 실습 담당 교수님이 실습에 임하여 사회복지사로서 권익이나 업무에 관하여 불평, 불만을 갖지 말라고 하였고 실습을 하는 실습생들의 대부분이 실습 현장에서 요양보호사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실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접수된다고 한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기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실습기관 신청을 보건복지부에 하여 선정을 받으려고 하고 실습생들을 앞을 다투어서 배정받으려고 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 실습생들에게 돈을 받고 무임금으로 실습생의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이니 영리가 목적인 사업자들이 무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죠. 실습기간 동안에 요양보호사 실습생들도 함께 실습을 하였는데 그들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실습기간 내내 요양원의 실내외 청소와 건축물의 유지 및 보수 작업의 보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이동과 식사를 도와주는 것들이 주 업무였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개잡부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실습을 하여야 할 진짜 현장 실습 업무와 의문사항들은 저 스스로 직원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관리소장, 영양사, 간호조무사에게 문의를 하여 답을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습 기간 내내 불만이 많았지만 기간이 촉박하였고 실습 확인서와 실습 평가서, 실습 일지를 확인 발급받는 것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되어서 실습 내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꾹꾹 눌러 참고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선배들이나 동기 실습생들도 이구동성으로 이와 유사한 실습 후기를 많이 남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복지기관을 설립하거나 운영을 하는 인간들도 모두 사회복지사들인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사회복지사 근무 시절을 망각한 채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무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질 만능주의자들인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에 있는 기본권에 관한 법조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우리 주변에 소외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람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은 양질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여성들에게는 출산이 즐겁고 행복하며 누구나 걱정 없이 잘 사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입니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매우 많고 다양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를 희망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온정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 자신이 더불어 행복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사는 상당히 매력적인 전문직입니다.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설립, 운영, 종사에 관심이 있거나 동참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조건은 신체 건강하고 성실하며 이 사업에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이 특출한 사람이라면 나이, 성별, 국적 상관없이 환영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서로 공통 분모가 있고 조건이 맞는다면 죽는 날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가족이나 형제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살다가 편안하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실버타운 요양원에 관하여 의문사항이나 함께 좋은 의견들의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의견들과 현장 실습 과목에서 A+를 받은 현장 실습 보고서 샘플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장 실습 보고서의 자세한 작성 방법과 요령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